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특집 이 종목 대상담 2부의 장혜진입니다. 올 추석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향에도 못 가시고 또 혼자서 보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것은 추석 특집 종목 대상담으로 MTNW 전문가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고민 상담해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으셔서 02786-102 또는 1023으로 전화를 주시거나요. 013-2366-8288번으로 그 궁금한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종목을 신청해 주셔도 가능하니까요. MTNW 생방송 함께 신청하시면서 이 채팅으로 실시간 채팅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저희가 신청해 주시는 동안 또 시장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함께 전문가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특집 대종목 상담 2부 이 MTNW 정의연 전문가와 정지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사실 이 과거에는 추석 이후에 반짝 올랐던 증시입니다. 사실 이 연휴 전에도 좀 오르면서 마감을 해서 굉장히 또 기대감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다시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 조정을 또 크게 받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영 전문가님께서 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진단을 해주시죠. 네. 저는 본래 이제 고래 기법 매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매매를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실전 매매 초점을 두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실전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예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고래기법 파동,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파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종목도 상승세, 하락세 어떤 파동의 원리에서 때가 주어집니다. 그 때에 맞춰서 기법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 같은 경우는 고래기법 상태에서 풀어본다고 하면은 현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까지는 조정 장세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법 자체가.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그냥 가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항상 그거는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종목 장세, 테마 장세 초점을 맞춘다. 근데 이렇게 조정 장세로 들어갈 적에는요, 오히려 수익률이 더 많이 납니다. 종목별로. 테마 장세, 종목 장세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떨어진 종목들, 이런 종목을 잘 보셔야 되겠고, 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추세가 붕괴된 것은 절대, 앞에 절대자가 들어갑니다. 절대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네, 10월, 11월에는 일반적으로 좀 조정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종목 테마 장세를 잘 살펴보고 또 어떤 종목이 또 많이 떨어지는지 또는 많이 오르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지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지수 좀 이제까지 조정이 좀 나오다가 이제 지난주 주 후반부터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 주 초반에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무엇보다 지금 지수가 이제 추석 연휴 이후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재개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추가 부양 정책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부분이 좀 이제 강하게 나와줘야지만이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텐데요. 그 부분 지금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 쪽이랑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 안에 명백히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석 연휴 이후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애플 쪽에 이제 신제품이 10월 달에 또 나올 예정이고요. 테슬라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 쪽에 이제 신제품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10월 7일 날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세 부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IT와 전기차에 대한 또 업종군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하단 추세 2270포인트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금 박스권 지금 상단 추세의 저항권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대 중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목표치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 2400 중반대까지 상승 목표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지지권을 본다라고 하면 2200 중반대, 2270포인트대 부분이죠. 그 부분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 시에는 추가 상승, 저 하단 추세 이탈 시에는 추가 하락.
이렇게 접근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다우 선물 지수 같은 경우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 후반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장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을 또 앞두고 있고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 이 점 잘 보셔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저희 종목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희 먼저 전화 연결해서 어떤 종목 상담 또 고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또 고민이 되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까요? 네, 원이 QNC 원익 QNC. 네, 매수가는 얼마실까요? 14,600원에 15%입니다. 14,600원에 15% 원익 QNC 상담을 주셨습니다. 저희 먼저 이 정영 전문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익 QNC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실 적에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자기만의 원칙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원칙이 없다고 하시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반드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적에는 어떤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전망이나 시황이나 예측 갖고 매매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주식은 굉장히 한번 잘못되면 인생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을 앞에다 집어넣습니다. 주봉부터 보세요. 예, 주봉을 딱 보시면 현재 잘 보세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선이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 저는 고래기법 추세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이 형성이 되면 중기 상승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중기 상승세로 추세가 전환되고 가고 있는 상태. 주식이 갈 적에 어떻게 가느냐? 시공가를 치고 조정받으면 중기 시공가 패턴, 시공가 패턴이나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조정을 받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밑에 잘 보시면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가 죽으면 안 돼요. 심리가 항상 살아있어야지만 시공가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밑에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항상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이격률이 짧기 때문에 또 대량거래나 종가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하실 적에 주봉에서입니다. 주봉에서 대량을 듣는 쪽을 기준을 딱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16,800원이죠. 이 16,800원은 현재 이탈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단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추세는 이걸 조정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반락 조정. 이 고래기법은 1, 3, 5, 7, 9, 11로 딱 짜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잘 맞습니다. 내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50년 가까이 주식 투자만 해왔기 때문에 이럴 적에 이경을 따서 50년 북미늘라부터 3박자리가 내일이 되겠죠. 내일이면 이제 다음 주 시작하는 때가 되겠죠. 요 16,800원 돌파하면 계속 시고가 패턴 5일선 매매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항상 추세매에서 고래사냥 5일선 매매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바로 5일선 매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봉이니까 5주선 매매가 되겠죠. 일봉 상태에서 보면 주봉에서 우상향 방향을 턴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하단 추세 5일선을 회복해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럴 적에 저점이 형성됐네. 우상향 쌍바닥 형성했네. 720일 선. 그러니까 3년 평균 이동 평균선 가격이 아래가 서 있습니다. 이게 평균 가격입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항상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거든요. 3년 평균 가격을 밑돌게 되면은 우리가 회사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뭐가 이상한 거 아니야? 부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좋게 보지만 720에서는 돌파, 지지를 받으면 회복됐어? 회사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자꾸 고점을 높여나가면서 시국과 경시로 가고 있는 것인데 덮어놓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또 일봉 상태 보세요. 아까 주봉에서 투자 심리가 살아있죠. 여기 보시면 투자 심리가 50 이하입니다. 50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정권에서 벗어나는 걸 기다리는 거죠. 이 대기 매물대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야 가는 겁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거래가 늘지 않으면 절대 못 가요. 그래서 거래가 느는 걸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느는가 이걸 잘 보시기 바라고 이제 50원 지지를 받으니까 쌍바닥이니까 애바닥보다는 쌍바닥 점진적 상승. 제가 볼 때 고래기법 13575 파동으로 2만 원 기준 22,000원, 22,000원이 정상적인 매도권이고요. 25,000원이 상투권입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손절 라인 때는 요 하단 추세 요것이 바로 요거죠. 요 하단 추세 요것이 전전이네요. 전전 이 저점이 깨지면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제일 좋겠고
추세 매매는 추세가 분배되면요 절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면 되겠고 이것이 손절 라인 때 전저점 22,000원 기준 22,000원대가 단기 매도권이고 25,000원대가 상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덮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항상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 관점으로 갑니다. 네, 여보세요? 원익 QNC 저점이 이미 형성이 됐고 거래가 느는가를 잘 보면서 단기 매도권 22,000원을 제시해 주시면서 추세에 따라서 좀 방향성을 잘 잡아가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을 또 이어갈 텐데요. 유튜브로도 많은 종목들에 관련한 상담을 또 요청해 주시고 계신데 아이디가 김한석이라는 실명을 또 써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요. 유유제약이고요. 매수가는 17,500원, 비중은 10%이고요. 또 다른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CTC 바이오고 매수가는 8,200원, 비중은 10%인데요. 이 WTO 진단키트 뉴스를 보고 그냥 들어갔는데 지금 엄청 후회되네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최근 이 두 종목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둘 다 현재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이번에는 정지우 전문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이 두 종목 자세히 설명 들어볼 텐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유유제약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이제 바이오 종목이죠. 실적이 그렇게 썩 양호한 종목들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코로나19 이제 치료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같이 테마에 편승하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CTC 바이오는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경우가 이제 반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게 계약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연말까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유제약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17,000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도 아니고요. 그 부분은 생명선인 21선이 이탈되고 있는 상태에서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한 거죠. 주식은 항상 이렇게 721선 막 돌파는 이 제가 빨간색 라인선으로 굵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이 시점이 중장기 대세 이제 상승 기준점이거든요. 그 부분을 돌파했을 시에는 대세 상승 전환에 초점을 맞춘다. 반대로 그 부분이 이탈 시에는 경계 국면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돌파했던 시점은 2020년도 4월 달이었죠. 그때 당시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막 첫 5개월 이평선이 회복이 되면서 막 바닥권에서 상승 기조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바닥을 좋아합니다. 아마 투자자분들도 자꾸 많이 올라온 종목들, 5개월, 6개월 올라온 종목보다도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지만이 이렇게 지금까지 상승 전환이 이뤄졌으면 충분히 수익이 났겠죠. 만약에 2020년도 4월 달에 9,500원대에서 바닥권에서 봤다라고 하면 재차 한 두 배 가까이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겠죠. 손실을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제가 4월 달에 그냥 바닥권이라고 해서 바닥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보조 지표를 보시게 되면 첫 5개월 이평선 회복되고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도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곡점에서 바닥 탈출 시도 국면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말로써 설명드리는 게 아니죠. 항상 그리고 5개월 동안 상승세가 이뤄지고 그리고 나서 특별한 재료 없이 어느 정도 힘이 좀 딸린다. 자꾸 음선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부터 9월 달부터죠. 오히려 경계 국면으로 들어서야지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유유제약 같은 경우도 탄화민정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치매 치료제, 일단 뇌질환 치료제 쪽으로 이제 쓰이는 약인데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벌써 한 10년, 20년 전부터 나온 약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은 어느 정도 견조하나 신약 개발을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이오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아도 이제 앞으로 임상 3상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하는 그런 신약이 있으면 기대감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좀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가 이상은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1선 저항권 같은 경우 역시 17,000원대 후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향후에 뭔가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 그럴 때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지권은 이 부분이죠. 14,000원대 후반대 부근, 전접점 부근을
지지 라인권으로 꼭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라인대가 이탈되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했다가 다시 올선 회복되는 게 보이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그럴 때 재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의제약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CTC 바이오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잘못 접근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아마 제 기억에 8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진단키트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정 공시가 났죠. 8월 말에서 12월 달로 지연 공시가 났기 때문에 모멘텀이 사라진 거죠. 모멘텀이 사라진 시점에서 재차 추가 반등이 나올 때, 뭐 9월 달이라든지 그럴 때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는 부분은 설사 크게 먹지는 못해도 크게 까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전에 진단키트 공급 계약 판매가 계약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경계하는 구간으로 보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아직까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단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또 단점인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몇 년간에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지권이죠. 이전 저점 부근이 200일선 부근이기 때문에 이 7,3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고점 부근이죠. 파라볼릭 상단 부근인 8,800원대 부근을 역시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종목 다 더 크게 제가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항상 주식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고 불확실성이 좀 없는 종목들, 그리고 차트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월봉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시점은 2020년도 4월 달이죠.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막 공급 계약 체결 얘기 나올 때, 그럴 때 접근했으면 지금 손실은 보고 있지 않겠죠. 대신 지금은 이제 지연 공시가 뜬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항상 바닥에서 거래량이 막 터질 때, 그럴 때 접근하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종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또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가 이상은 매도 관점으로 보고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재매수를 노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함께 오래 가져가기는 좀 힘든 점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8,800원 저항권으로 좀 설정을 하고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조금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이 추석 동안 즐거운 일 많이 있으시면서 또 이 두 종목에 대한 고민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유튜브로 하나 더 받아보겠는데요. ID 쌈준입니다. 메디톡스를 보유하셨고요. 24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0%입니다. 무상, 유상 때문에 매수 답답합니다. 멘토님 도와주세요. 길을 찾아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도움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 같습니다. 정영 전문가님께서 메디톡스와 관련해서 봐주시겠는데요. 현재는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죠? 네.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 잘 보세요. 뭘 잘 봐요. 거래가 없습니다. 평상시. 무상증자, 유상증자라고 하는 경우는 그런 건 다 공짜가 아닙니다. 뭐든지 유상증자는 돈을 지불하고 날짜가 된 다음에 주식을 받는 것이고 무상 그냥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권리하게 되는 것이고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보고 샀다, 뭐 유상증을 받다, 어떤 재료 보고 샀다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합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호재도 나오고 악재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수급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건 수급이 전혀 안 따라줍니다. 이를 또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할 적에 720, 저 위에 가서 있죠. 720에서 3년 이동평균 위에 가서 있습니다. 침체권이라고 그러죠. 침체권에서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주식은 못 가요. 왜? 수급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따라주고 재료가 나온다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는 뭐 재료도 없는 것이고 또 수급도 안 따라주고 투자 심리도 50이야 침체권에 가 있고 지표도 매수 신호 계속 안 보내고 있고 근데 자꾸 주식만 가지고 기본적 분석에서 자꾸 가기를 바라면 안 되죠.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봐야지 자꾸 시황 보고 기본적 분석에 치우치고 예상하고 이렇게 하면 돈 한 푼도 못 벌어요. 그래서 현재 유로님은 과감하게 다른 걸로 바꾸세요. 제가 말씀드릴 적에 또 그냥 상한가 치고 간다 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내일 상한가 칠지 모레 상한가 칠지 그걸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반등할 적에 적당히 조금 손실을 좀 많이 해서 반등할 때 팔아가지고 다른 거 그러니까 720에서 돌파한 종목 거래가 잘 되는 거 그런 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가격은 잊어버리세요. 내가 얼마에 샀는데 미쳤는데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으면 절대 매매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좀 하루 이틀 좀 반등권에 들어왔으니까 좀 반등이 나타나면 본전 정도 근접할 적에 근데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 본전에 근접하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할 때 조금 손실이 나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체인지하는 것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메디톡스와 관련해서도 상담을 해주셨는데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재료와 수급이 따라주지 않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할 때 손실을 만회해서 본전에 근접할 때 그때 좀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저희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석인데 또 고민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는 얼마고 또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죠. 매수가는 73,000원, 비중은 40%요. 네, 비중도 상당히 높으시고 현재 가격을 보니까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또 현재는 플러스권에 있는데 어떤 고민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지요? 예, 전번에 그 고점 102,000원 찍었는데 못 팔고 있다가 너무 좋다고 하도 해서 더 놔뒀더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했는데 이번에는 고점이 얼마 정도나 갈 것 같은가 해서 지금 네. 얼마에 팔아야 할란지. 네, 매도 현재- 시점을 찾고 예. 계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지우 전문가님께 언제쯤 팔면 또 좋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예,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국내에서도 유일한 소재 업체 중에 하나이죠. 무엇보다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실적 대비 지금 당장 실적 대비는 고평가돼 있습니다. 분명히 퍼가 한 40, 50배 기록할 정도로 고평가돼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매수권에서 매수를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추가 반등을 하느냐, 추가 하락을 하느냐, 이 부분은 뭐 귀신이 아닌 이상 미리 예단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예측보다도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 해 주당 순이익이 한 1,600원 정도, 16,000원 정도인가요?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실적 대비 고평가돼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무엇보다 퍼가 한 40, 50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83,000원대에서 우회선 회복을 했습니다. 73,000원대에서 매수해서 이제 수익이 났다. 물론 축하드릴 일인데요. 그렇게 매매 전략을 잘 펼치지는 못한 겁니다. 73,000원대 부근은 매수권이다라기보다도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가 매수권이죠. 이 721선, 5만 원대 부근, 4만 원대 후반대 부근은 밀집 국면이었죠. 주식은 밀집 국면에서 721선 이 빨간색 라인선을 돌파를 할 때 그럴 때 매수를 해야지만이 바닥권에서 쭉 수익을 길고 끌게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 7만 원대, 8만 원대 부분에서는 실적 대비 당장은 뭐 퍼가 40, 50배 정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폭발적으로 뭐 지금 1,000만 대, 2,000만 대 파는 게 아니죠. 당장 실적이 폭발적으로 그렇게까지 급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전기차 업종도 계속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아가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고평가 국면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항상 출렁거리고 급락시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요. 아마 추석 연휴 이후 지수가 좀 반등 가능성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 정도에는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면 10만 원대 부근은 이제 일봉상 정고점 부근이죠. 그 부분을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020년도 8월 달에 고점 부근이었죠. 정고점 부근은 이제 9만 원대 초반대 부근이었죠. 그래서 9만 2천 원대에서 10만 원대 초반대 부근을
일단 저항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포스코 케미칼의 차트를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60개월의 평선이 바닥권이었죠. 항상 중장기 지지권에서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보면은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은 2020년도 5월 달이었죠. 그리고 나서 5개월의 평선이 회복이 되고 이 투자 심리도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막 올라갈 때 있죠. 이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누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미 투자 심리도와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60 이상의 과열권에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권이다라기보다도 강하게 올라가면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식은 매수권에서 매수를 해서 매도권에서 매도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 지표를 통해서 접근을 해 나가는 거죠. 항상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리느냐, 그냥 정상적으로 밀리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 지금 역시 지분을 6%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빠져나가느냐 안 빠져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수급 체크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항권 설명드렸고요. 지지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지금 100일선 부근이죠. 이전 저점 부근인 76,000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죠. 이 100일선이 이탈되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 200일선 부근이 저 밑에 63,000원대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한 일단은 또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저점 이탈되면 추가 하락, 전고점 돌파하면 10만 원대 초반대까지 바라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차트를 또 분석해 주시면서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요.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항선 이런 뭐 매도 시점을 찾아봐야겠는데 과연 이번 이 전문가님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을까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잘 살피셔가지고 수급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매도 시점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문자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 7827님이 보내주신 이 종목인데요. 두산중공업이고요. 매수가는 15,500원, 비중은 80%,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유증 그린 뉴딜로 인해서 전망이 어떨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을 보니까요. 최근 들어서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좀 손해 구간으로 보이는데 이 두산중공업에 관련한 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정현 전문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현재 두산중공업은 뜨는 태양입니다. 굉장히 전망은 좋습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고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요. 매매 위치를 모르면 손실이 납니다. 현재 두산중공업 연봉 상태를 보시면 밑에서부터 금년이죠. 이제 금년 해봐야 10월, 11월, 12월, 2, 3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첫 번째 양선이 발생이 되고 있는 금년도 해입니다. 바닥을 쳤다고 보여지고요. 또 유상증자가 있던 무상증자가 있던 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 이미 한 번 올라왔죠? 조정받죠? 한 번 올라왔죠? 조정받죠? 이렇게 올라갈 적에 항상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데 서서 조정받는 경우가 있고요. 가격 조정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번에는 서서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는 내려오고 있죠. 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매물대. 그래서 이 매물대에서는 원래 15,000원이 매도권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중기는 괜찮지만 또 괜찮다 하더라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매도권에서는 항상 매도를 했다가 13,000원이 지지선입니다. 그리고 바닥선은 1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근데 이 상단 추세를 돌파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추세 매매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받으면 다시 상승으로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어지고요. 또 이 월봉 상태를 잘 보시면은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동안 올라온 상태 양선에서 이번 달에 안착하죠. 어디서? 매물대를 돌파, 이렇게 이식매물, 대기매물 소화를 해놓고 안착. 그리고 이제 유성증자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현재상 기간이죠. 아무리 봐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지금서부터. 그래서 금방 가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일봉 상태 보면 여기죠. 720에서는 여기 근접, 돌파, 지지, 상승, 저항대, 조정권. 이 조정권은 저 고점이 9월 2일이기 때문에 10월 초,
10월 초 정도 들어가면 이제 13,000원대에서 지지받고 조정은 끝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모든 것은 예측이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항상 제일 안전하게 매매하는 것이 5일선 매매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 기법을 배워가지고 5일선 매매하면 하는 게 반갑습니다. 매도했다 돈을 들고 있다가 다시 가면 또 다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5일선 매매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세요. 또 720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 분석에서 바닥을 탈출했다. 그래서 현재 밑에 보면 투자 심리가 50 이하죠. 단기 지표도 50이죠. 심리도 죽어 있고 또 밑에 단기 지표도 매수 신호를 안 보내있고 그래서 여기 13,000원대, 11,000원대 예상이죠. 지지선이라는 예상만 하는 것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가 늘면서 3박자가 맞으면서 단기 지표가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고 수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고 그럴 적에 그때 가서 확인 매수하는 게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 비중이 80%요? 너무 많습니다. 현재 제가 항상 언급드릴 적에 이 반비례 해주세요. 반비례. 한 50%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좀 현금화하시기 바랍니다. 반등할 적에. 네. 두산중공업 떠오르는 태양이긴 하지만요. 비중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 50%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26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신풍제약을 보유하고 계신데 매수가가 20만 원이고 비중은 50%네요. 사실 이 고점 대비 신풍제약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과연 갖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요? 라는 고민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신풍제약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풍제약에 관련해서는 경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신풍제약에 관련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정주 전문가님 한번 알려주시죠. 예, 신풍제약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요. 이 피라맥스라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죠. 무엇보다 임상 이상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악재가 나왔었죠. 자사주 처분을 2,100억 정도를 대량으로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20만 원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40% 가까이 매수했다는 거는요. 제가 좋은 소리를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식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라는 이제 말 자체, 뜻 자체가 바닥에 있을 때 투자를 해서 많이 올라갔을 때 판다는 게 이게 투자고요. 그만큼 이제 요즘에 이제 부동산 투기도 그렇고 주식 투기도 그렇고 항상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더 갈 거를 생각해서 막 뒤에서 따라붙을 때, 위에서 따라붙을 때 그럴 때를 이제 투기라고 하죠. 그만큼 저는 좀 쓴소리를 잘하는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신풍제약 20만 원대의 부근은요. 거의 퍼가 몇천 배를 기록하죠. 퍼가 4,000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대비 말도 안 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해서 상용화 진짜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와서 상용화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로르킨 자체가 미국에서도 그만큼 이제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들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희박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런 기업을 꼭대기에 있을 때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차트 일봉상 박스권 하단 추세 왔죠. 대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미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번 달 아래 윗꼬리 중음선 형태의 단기 약세형 음봉 상투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자사주 처분을 대량으로 2천억 가까이를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음선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거죠. 항상 주식은 바닥에서 막 얘기가 나오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투자 심리도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올 때 이럴 때가 집중적으로 매수권을 볼 수 있는 시점이죠. 2020년도 2월 달 저는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차트만 놓고 또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종목은 반등시마다 일단은 다시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변성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반등시 항상 매도 관점으로 보면서 현금 비중을 챙기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상단 추세 저항권은 저 위에 22만 원대가 있고요. 이번에 이 하단 추세 지지권은 11만 원대 초반대가 있습니다. 11만 원대 초반대가 이탈되게 되면 본격적인 하락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분석은 마치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처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 또 높으신 만큼 반등시마다 팔면서 이 매도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신풍제약의 이 종목 상담까지 이어봤고요. 다음으로 전화 상담도 들어와 있거든요.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인데 고민이 참 많으신지요? 괜찮아요. 아, 회사가 네. 넉넉한 가치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만 4,500원에 배정을 받았었어요.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네, 종목이 네. 어떤 종목이실까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가 물을 타서 16만 2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자꾸 내려와서 또 물을 탄 것이 13만 1천 원인데 아마 그게 돈으로 치면 저 개미 중에서도 개미인데 아마 제 재산이 아마 한 네. 2억 얼마가 들어간 네. 것 같아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비중이 처음에는 100%였는데 이제 거기다 물을 타서 네, 60% 정도로 내려왔고 네, 비중도 상당히 그- 높으신 편이네요. 그 높은 그 적잖은 그 돈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LG 화학이 채워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대로 견딜만은 했는데요. 네. 그래도- 그러면 삼성물산과 관련한 상담을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예. 정혜영 전문가님께 삼성물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 상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감사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참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주식을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주식은요 항상 위치가 있어요. 매수할 위치. 이 종목 삼성은 연봉 상태를 보세요. 연봉을 보면은 저 고점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래 기법에서는 7년이니까 11번 때 보니까 앞으로 2, 3년이 남아 있습니다. 3년 정도가. 3년, 4년이 남아 있습니다. 상승으로 전환되는데 4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래 아이고. 기법 파동상으로 때를 타는 위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맞는 것이 아니고요. 기법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월봉 상태를 잘 보시면은 계속 행보는 나 보이고 있죠. 거래나 수급도 아직까지 그렇게 썩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보실 적에는 우리가 항상 주봉을 보셔야 되는데 항상 주봉 뭐 1차 추세 붕괴됐죠. 2차 붕괴됐죠. 밑에 보면 심리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갈지 모르죠. 주식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주식은 일봉, 주봉, 월봉이 있지만 연봉과 주봉을 보면서 때를 맞춰 때를 사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대로 보면 이게 기법 자체 가격대로 보면 7만 원이 바닥선입니다. 본래 7만 원. 1,3번 출고 11번 제로죠. 11세부터 다시 나가죠. 그래서 7만 원대가 본래 거기가 지지선이에요. 지지를 받고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7만 원대가 지지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만 5천 원이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주봉 상태 잘 보세요. 저 밑에 7만 3,500원이 옛날에 저점이었네요. 이게 바로 바닥선입니다. 이 저점은 안 깨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어차피 기다렸으니까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사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계시다가 상승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올라간다면 11만에서 13만 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11만 원대 매물대가 잔뜩 싸져 있기 때문에 11만 원 이상 올라갈 때 한 11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정리하시고 그때 가서 다른 걸로 바꿔 타세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절대 물타기 안 됩니다. 다시 매수를 하실 선생님. 적에는 반드시 밑에 단기 지표가 터널 적에 거래가 늘 적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 네. 생각은요. 예. 현대차나 삼성전자로 좀 갈아볼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저는 현대차를 계속 추천합니다. 예, 지금도 알겠습니다.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떻게 시청자님 예. 오늘 상담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정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하루빨리 고민 터시고 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평안한 고맙습니다. 한가위 되십시오. 네.
저희 또 유튜브와 문자로도 많은 상담 신청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부터 살피겠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이동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월드를 보유하고 계시고 매수가는 4,500원, 비중은 5%, 좀 작긴 하지만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월드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꼭 부탁드려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주 전문가님, 이월드 사실 최근 흐름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이월드를 아주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집중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월드 같은 경우는요, 주얼리 사업부를 좀 최근 들어 신사업으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테마파크를 좀 하는 사업이죠.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 안 좋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이 이제 살아나려고 하면 대선 테마주로 엮여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사들도 나와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낙연 관련주로 좀 많이 엮여 있는 예전에 종목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한번 큰 상승 랠리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 주가가 쭉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왜 매매를 잘못했는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이월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차트 밑에 721선, 이 빨간색 라인선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투자자분이 이 빨간색 라인선에서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최저항상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저렇게 이제 위에 올라갔을 때 4, 5천 원대에 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실이고요. 이 대세 상승의 기준점이 723, 오늘도 굉장히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다 대박이 터졌어요. 다 수익이 났고요. 대부분 손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다 손실이죠. 이 종목을 4,500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죠. 왜? 2020년도 3월 달 이후에는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만큼 코로나 수혜주를 봐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 종목은 코로나 피해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아직도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뿐만이 아니고 유럽은 지금 더 확산세가 심하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업종을 계속 매수를 한다. 5%이기 때문에 비중은 작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 5%도 돈이겠죠. 굉장히 추격 매수를 의미 없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이제 대선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급등을 한다. 그럴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낙연 이제 전 국무총리가 지지율이 치솟는다. 요즘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거의 비슷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한 템포 강하게 지지율이 치솟 올라가면 상승세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뒤집히게 되면 굉장히 하락세가 또 깊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실적이랑 무관하게 이변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권은요, 역시 721선 부근인 이 2,900원대 중반대 이 부분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근데 돌파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업이 대선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지지율이 치솟고 올라오면서 급등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거래량도 미미한 상태에서 그냥 지수에 의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난다. 그러면 썩 의미 있는 반등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고점 부근 3,500원대 부분을 저항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코로나 피해주라고도 볼 수 있는 이월드, 사실 비중이 적으시긴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되실 것 같은데 실적 외에 영향을 또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2,900원에서 3,500원 사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또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 또 이어갈 텐데요. 아이디는 아랍니다. 텔콘 RF 제약을 또 보유하고 계시네요. 최근에 또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1,5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40%입니다. 목표 주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이 텔콘 RF 제약 윗꼬리를 길게 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정영 전문가님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종목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항상 위치를 잘못 잡았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실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식을 사지 말아라. 주식은 때를 사라.
살 때, 팔 때 위치를 보고 해야 되는데 매도권에 갈 적에 매도권에 가서 사셨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이 종목은 13,000원이 상투권이고요. 11,000원이 매도권입니다. 현재는 720원 돌파 다시 내려서 조정받는데 다음 달 중순 이후부터 다시 또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밑에 단기지표가 내려와 있고요. 주봉 상태를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기 종가 기준 있죠? 대량 거래날 종가 기준이 7,000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절 라인대입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면 이게 호르딩이 보였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적에 이격률이 짧아요. 떨어질 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7,000원 손절 라인대로 점진적 추가 상승 가능하다. 월봉 상태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이번 달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내려오다가 거래가 늘죠. 추세가 전환됐죠. 그래서 중장기는 17,000원, 18,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다 내려간다 정답을 모르죠. 그래서 현재 이제 이번 달부터 바닥을 탈출 시도하고 있구나. 다시 7,000원 손절가만 잘 지지 보이고 있다가 올라가면 갈 때까지 가는데 항상 11,000원대, 13,000원 올라가면 거기서 또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가냐 못 가냐는 그건 그때가 사는 것이고 지금은 7,000원대 손절가를 지키시되 붕괴됐다가 회복하면 다시 재매수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왜? 주식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요즘은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좋겠고요. 7,000원 손절가 이것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텔콘 RF제약 다음 달 중순 이후에 또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7,000원 손절가를 항상 유념해 주시고 17,000원, 18,000원 선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뭐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고민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또 연결해 드릴 텐데요.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추석 연휴인데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을까요? 예, 최근에 주가가 빠져서 그러는데 네, 종목은 어떤 종목이시죠? 국보요. 네, 국보고 매수가는 얼마인지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죠. 2,445원에 55%. 네, 비중도 적지 않으신데 국보 최근에 또 며칠간 몇 거래일간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보와 관련해서 저희 정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여쭤보고 싶은 질문 있으시다면 또 알려주시죠. 예, 제가 일단 이제 국보를 좀 설명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투자자분이 이제 국보 같은 경우를 이제 매수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마스크 사업을 기대감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보가 최근 들어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됐죠. 그리고 나서 한번 큰 랠리가 나왔던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나서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마스크 얘기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국보 같은 경우는 4년 동안의 적자가 났습니다. 물론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상장 폐지 우려감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채 비율도 200%대를 기록하고 있죠. 4년 연속 적자의 부채가 200%대. 기본적으로 매매 대상에 속하는 기업이 아니고요. 아무리 이제 마스크 사업이 또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도 이 최근 들어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연 공시가 자꾸 나오면서 내년도 납입일 같은 경우가 내년도 4월 달이에요. 아직도 7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만약에 유상증자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보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시는 뭐 이변성으로 나중에 또 마스크 사업이 잘 되고 또 나중에 또 유상증자의 납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불확실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마스크를 공급 계약 체결한 것도 아니고요. 위중 납입이 이뤄진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이 두 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매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항상 큰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먼저 선행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크게 벌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도 크게 까지지 않을 종목이냐 이 부분부터 접근을 하고 매매 전략을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보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역배열돼 있죠. 여기서 오히려 봉이 위로 올라가고 이평선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이평선이 위에 있고 봉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차트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물론 차트는 이미
바닥권에서 지금 이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투자 심리도는 침체권이죠. 그래서 이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 저 위에 3,100원대 부근이죠. 그 부분 앞으로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 역시 지지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 60개월 이평선 부근이죠. 이 1,600원대 이 부근, 1,700원대 부근이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여집니다. 1,800원대 부근이네요. 이 부근 중장기 지지권 1,88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어떤 기준과 원칙대로 매매 전략을 펼치는데요. 지금 이 종목을 매매를 했다는 건 그냥 단순 뉴스에 의해서 재료에 의해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숙고해서 매매 전략을 임하시는 게 앞으로도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논하지 마시고요. 분석을 제대로 하면서 정상적인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힘이 많이 없으셔서 조금 오늘 상담 잘 참고하셔가지고 전략 세우셔서 또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화 연결에 이어서 저희 문자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4071님께서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넷마블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19만 원의 비중은 30%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임 산업이 수혜를 입었기 때문일까요? 최근에 넷마블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이제 마이너스권에 현재는 놓여 있는 상태인데 이걸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런 고민이 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정혜영 전문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자, 이 넷마블 같은 건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거. 주식은 여러분 운전할 줄 아시죠? 본인 면허증이 있겠죠? 면허증을 딴 다음에 운전하셨죠? 차부터 사고 면허증을 다시는 안 쓸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하는 방법, 실전 매매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실전 매매하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먼저 사고 그다음에 올라가냐 내려가냐 점을 치기 때문에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현재 넷마블 같은 보면 매도 가격이 20만 원 기준 22만 원이 매도 가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선이 18만 원대 잘 보시면 대량으로 딱 터지죠. 터진다 종가 개념으로 이탈하면 절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우상향 추세죠. 추세가 붕괴되면 절대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심리가 다 죽었죠. 항상 주식이 침체권, 조정권에 들어갈 적에 주식이 이미 오른 상태에서 상투치고 떨어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죽는 상태에서 주식을 들고 있으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기 지표도 50이야.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가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선이 있습니다. 반등할 적에 18만 원 약간 못 가겠네요. 한 17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근접할 적에 팔아갖고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봉 상태 보면은 이미 저 바닥에서 8만 원대에서 쭉 올라가고 벌써 3, 6, 18,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나서도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반등할 적에 종목을 바꿔 타시고 그냥 가면 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초반에 빨리 수술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넷마블과 관련해서는 17만 5천 원 이 시점쯤에 매도 시점을 잡아서 좀 파시고 조정 기간이 또 길기 때문에 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넷마블과 관련해서는 조금 매도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갈 텐데요. 364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SK바이오팜을 보유하고 계시고 17만 8천 원의 비중은 25%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SK바이오팜 사실 신규 상장 기대감과 함께 굉장히 떠올랐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크게는 아니지만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주 전문가님 SK바이오팜 어떻게 또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SK바이오팜 또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부분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최소한 저는 6개월은 좀 지나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매매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도 인생이 있듯이 주식에도 역사가 있죠. 얼마만큼 주가의 흐름이 좀 이어졌느냐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그런 원칙을 좀 많이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 상장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매매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뇌전증 신약이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이슈죠. 미국 법인에 최근 들어 기술 수출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시아 쪽에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해서 본격화하기 위해서 국내 임상 3상이 이제 승인이 됐죠. 그래서 일단 수급 동향을 봤을 때 나쁘지는 않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요, 차트를 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최근 들어 누적 수급을 보시게 되면 투신 쪽에서 좀 들어왔고요. 반대로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고요. 개인들은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왔죠. 뭐 수급이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게 또 좋다라고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제 외인들의 대량 매도가 이어졌고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신규 상장되고 쫙 상한가 랠리가 나왔죠.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흐르는 기업은 원래 접근하지 않는 겁니다. 중간에서 반등성을 노리고 접근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담보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또 혹시라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긴 한데요. 신약 개발을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또 잭팟이 터질 수도 있지만 실패하게 되면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때 한번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중간에 별로 거래량이 터진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단기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었겠죠. 2020년도 9월 2일 날이었습니다. 막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이제 막 21선 회복과 함께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오고요. 투자 심도가 침체권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 위치죠. 하지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죠.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쭉 미끄러지는데 너무 지금 차트가 안 좋죠.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지금 역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항상 반등 시에는 시가 이상은 매도 관점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늘고 5일선 회복과 함께 특정 재료가 나오면서 무슨 뇌전증 신약이 뭐 효과가 굉장히 좋다든지 임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든지 특정 재료가 나오면서 기관 쪽에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되면 그럴 때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 투자 심리도와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 거래량, 차트까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라서 분석이 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실적과 관련해서 좋은 실적이 나오면 더 추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실적이 좋지 않으면 추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재료와 기관 매수를 잘 살피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봐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문자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전화 상담으로 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또 고민 있으셔서 신청을 해주셨을까요? 네, 액토즈 소프트 네, 액토즈 소프트 매수가와 비중은요? 14,900원에 10%인데요. 네, 매수 이후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고, 추가 매수를 해서 좀 이렇게 그 평균가를 좀 내리면 수익을 보고 좀 나올 수 있을지 좀 판단 좀 하고 네, 싶어요. 네. 매수를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나와야 하는지 이 점이 궁금하신 거죠? 저희 정희영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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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토즈 소프트 너무 좀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좀 빨리 사신 것 같아요. 왜 빨리 사느냐 하면요. 주식은 매수권의 올 적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고 자꾸 하면 깨져요. 이 주식을 언제 사느냐 그 조건을 보는 것인데 밑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맨 밑에 보면 이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매수권이 오는 겁니다. 또 여기도 50까지 올라와 있죠. 여기도 보면 50서부터 올라가죠. 우위로 방향이 잡히죠. 이럴 때 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다 먹습니다. 매수권에서만 사면 무조건 먹는데 내려올 때 자꾸 성질이 급하게 미리미리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저께 강세 신호, 매수 신호가 나와 있죠. 현재는 매수 신호 나와 있기 때문에 10,000원 기준 11,000원이 매수권입니다. 근데 15,000원은 지지선이고요. 지지선에서 깨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가기 때문에 항상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매수 신호가 완전히 나오는 거 보고 사는 것이 제일 유리하고요. 또 현재는 팔면 안 되죠.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10,000원 기준 11,000원이냐 내려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그럴 적에 심리가 올라오고 거래가 늘 적에 단기표가 50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역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봉 상태를 잘 보시면 현재 기간 조정이 끝났죠. 하나, 둘, 셋, 넷, 1, 3, 5, 7, 9, 11
현재 다음 주가 5주째죠. 다음 주 시가 이상부터 반등성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 관점이 되겠고요. 월봉상들 보시면 이번 달 조정, 예박 조정하면 10월 달에 갈 것이고, 3박 조정하면 11월 달 갈 것이고, 현재 상태는 추세가 전환되기 때문에 한 박자, 예박자로 갈 것 같아요. 이게 3박자는 뭐냐? 하나, 둘, 셋, 어디로 갈 거냐? 다음 달에 우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일봉에서 매수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보유 관점. 이 매도권은 저 2만에서 2만 2천 원이니까 그 다음 단계 3만이니까 2만 7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 간다는 것이 아니고 폭이 있다. 그 폭을 보고 방향성에 따라가세요. 네. 엑토즈 소프트와 관련해서 좀 보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셨는데 시청자님 어떻게 고민을 좀 덜어드렸을까요? 그러면 시간을 좀 길게 기다리기만 하면 그 손절하지 않고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손절가는 10,000원입니다. 네, 네. 손절가 10,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엑토즈 소프트와 관련한 상담 여기까지도 듣겠고요. 저희 문자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DPC인데요. 멘토님 꼭 좀 부탁합니다. DPC 18,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65% 보유를 하고 계신데 손절해야 하나요? 유유 꼭꼭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747님의 고민 정지전 전문가님께서 또 한번 들어주시죠. 예, 오늘은 제가 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못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바닥에서 사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바닥 전문가로 많이 유명한데요. 저를 이 DPC 재방송을 많이 좀 일찍 들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대박이 터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추격을 한다. 일단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빅히트 상장이 임박돼 있죠. 주식은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일단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이제 이미 한동안 이미 계속 기대감이 몇 개월 동안 작용을 했죠. 일단 DPC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설명드리는데요. 이 721선 라인선이죠. 이 빨간색 라인선에서 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봤다라고 하면 저 밑에 3,000원대 한 중후반대 이 부분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봤겠죠. 거래량이 그때부터 급증을 했죠. 저도 이때 당시 당연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 거래량이 실리면서 721선을 돌파했고요. 앞으로 빅히트 상장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 이 DPC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2천억을 통째로 투자했어요. 2천억을 통째로 투자했기 때문에 이 가치만 해도 한 1조 원을 넘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DPC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2천억을 투자를 했지만 거기에서 투자를 해서 자회 100% 자회사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하지만 100% 이득이 나는 건 아닙니다. 출전 회사들, 기관 투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해서 투자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은 별로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한적 수혜주다라는 관점에서 테마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 지금은 어깨, 머리, 어깨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죠. 60일선이 이탈되고요. 주봉사 이제부터 하락 기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를 그러면 언제부터 했었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바닥권이었고요. 확인되는 시점은 2020년도 이때죠.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4월 29일 그때부터 기조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나면서요. 하락 화살표가 나오고요. 꼭대기에서 파라볼릭의 하락 기조로 전환되고 있고요. 투자 심리도가 이제 침체권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도 침체권으로 밑에 쪽으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올라간다 떨어진다.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투자자분은 바닥권에서 매수를 안 했고요. 위에서 과열권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더 갈까 못 갈까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대규모 실적 개선 기대감도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보면서 이 밑에 20주선 부근이죠. 20주선 15,000원대 부근 이 부근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근이 이탈되면 경계를 했다가 다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럴 때 다시 보든지 아니면 이번 주 2주째 조정이니까 만약에 3주째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면 진짜 낙폭이 과대할 때 그럴 때 단기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든지 그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 싶고요. 항상 주식은 이 종목은 지금은 이제 매매 대상 종목이 아니죠. 이미 빅히트 때문에 크게 상승세가 퍼가 굉장히 몇십 배 가까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이제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시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3만 원까지 올라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분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지금 이렇게 퍼가 몇십 배 가까이
기록하는 고평가돼 있고 차트상 바닥권이 아닌 종목은 매매 대상이 속할 수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DPC와 관련해서 또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빅히트 상장과 함께 관심을 받은 종목이긴 한데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따라서 반등할 때 이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서 미련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겠는데요. 다음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매수가는 8,192원이고요. 비중은 10%인데 낭만 감성 속에서 홀딩할까요? 아니면 헤어질까요? 화이팅! 하고 하트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5225님, 두산인프라코어 현재는 사실 수익권이네요. 큰 폭의 수익은 아니더라도 플러스권에 놓여 계시는데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 시점에 관련해서 또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원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우리가 이변성 매매 종목에 종목 자체가 이변성 제로 매매 어떤 기사거리 뭐 이런 거 뭐 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렇게 제로 매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매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종합주권에서 같은 맥락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조정 들어가죠. 지수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12월까지 10월, 11월, 12월까지 조정돼서 예상돼 있기 때문에 같이 조정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변성으로 가면 어떤 재료에서 그냥 급등해서 올라가면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고요. 이 9,490원 요거를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내려오고 조정받고 난 다음에 못 가면은 다시 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은 추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종목 현재 수익률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매매 전략 펼치려고 하면 무조건 일봉에서 5일선 매매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일봉에서 또 하단 추세 8,000원대를 손절 라인대로 본인이 이 종목에 미련이 있다면 8,000원 손절가 지키고 추가 상승을 보면은 10,000원에서 11,000원, 13,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웬만하면 이런 점은 좀 초보자 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고요. 매매 종목 자체가 일반 투자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점으로 바꿔 타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남한테 물어볼 정도면 이 종목은 매매에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 살펴주셨는데요. 8,000원 손절 라인으로 지키면서 추가 상승을 좀 지켜봐도 되지만 그래도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또 찾아보시는 게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자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또 전화 상담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또 고민이 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을까요? 미코. 네, 미코요. 매수가와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미코 매수가 19,500원에 40%입니다. 네, 19,500원에 40%. 사실 예. 비중도 어느 정도 있고 현재는 마이너스권에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예.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을까요? 네, 한 달 전에. 예. 네, 따라서 뭐 기간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현재는 네. 뭐 마이너스권에 놓여 계시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정지우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지우 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미코를 예. 좀 위해서 사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오늘 대부분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종목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답이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설명 예. 잘 들어주시고요. 예, 일단 이 미코 같은 경우는 퍼가 굉장히 높아요. 70배에서 80배. 뭐 반도체에다가 뭐 진단키트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영업이익은 뭐 100억씩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순이익이 얼마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이 뭐 판매량은 늘어나긴 하지만 장사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예. 뭐 성장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바닥권은 이미 지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바닥권에서 많이 봐야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바닥권에서 721선. 네. 이 부분에서 저가 매수를 했으면 지금은 거의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수익이 났을 겁니다. 300% 가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위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등권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이미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벌써 수개월 동안 올라온 상태죠. 이격이 벌어져 있죠. 주식은 항상 이격이 벌어진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격이 밀집돼 있을 때
그럴 때 기회를 누리셔야 됩니다. 밀집돼 있는데 거래량이 터질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20년도 2월달, 3월달이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은 3만 원이 가든 5만 원이 가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 과열권이고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항상 강하게 올라갈 때는 매도 기회를 노려보는 거지 바닥권은 이미 지난 상태죠. 굳이 투자자분께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19,000원대 번쩍거리고 대량 거래 시연되면서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첫 5일선 회복되는 이 시점이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2020년도 8월 31일 날이죠. 막 투자 심리도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면서 5일선이 회복되면서 재차 팔아버리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서 매수 기회를 14,000원대에서 노렸다라고 하면 지금 수익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기 매매도 잘 차트를 보면서 하셔야 되고요. 중장기는 바닥권에 있을 때만 접근하시면 손실 볼 일이 거의 작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항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잘 누리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등 시 매도 기회를 19,000원대 부근에서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9,000원 정도요.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상담 잘 참고하셔서 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봐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또 추천 종목을 또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들 또 이제 사면 좋을지, 어떤 성공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또 전문가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영 전문가님 어떤 또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우리 기술을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 보시면은 현재 이 해상 풍력 사업이라 해가지고 부유시 물 위에 띄워갖고 풍력 그 발전기를 일으키는 건데 이 정부 정책 사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1.4조 규모 정부에서 지원 정책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1년은 안 되겠죠. 2, 3년 쭉 꾸준히 뭐 3, 4년, 5개월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나가겠죠. 근데 주식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 정책 수혜주 중에서 바닥에서 뜨는 거, 뭐든지 바닥에서 사야 돈을 먹지요. 꼭지점에서 사고는 돈이 안 돼요. 현재 보면은 우리 기술 보면 저 밑에서 아래 꼬리 대양선, 아래 꼬리 대양선 두 개가 나와 있죠. 이건 대세 상승 신호를 알리는 겁니다. 올라가면 대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매물대를 소화를 해줘야 되겠죠. 또 거래가 연속 증가해서 그러니까 거래가 수급이 따라줘야 되겠죠. 밑에 심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심리가 안 올라와 있죠. 그래서 재료에 의해서 먼저 주식이 1단계 올라왔는데 이것이 721선입니다. 이건 돌파, 지지받고 추가 상승, 기대, 중장기 상승, 성장성을 예상하고 미래 성장성에 투자한다.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매수 정점가 1,000원에서 1,100원이 정상적인 매수 가격이고요. 1,300원서부터 지선입니다. 그래서 1,300원 이하는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종목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보시면서 월봉 상태 보시면은 이제 이번 달에 첫 양선, 연봉 보면 이 연봉 저 밑이죠. 이 종가 개념이죠. 이 종가 개념은 돌파 시도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 정부 정책 수혜 멀리 보고 최소한 5년 동안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손절가는 항상 하단 추세가 손절하는데 바닥을 탈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거 우리 기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고 판단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5일선 매매가 제일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한 점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그다음에 053080 현재 우리 그 현대차죠? 현대차. 자,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 이 현대차를 잘 보시면 이 연봉 상태 금년도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금년도에 첫 양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다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수소차, 전기차 다 바뀐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그 개념 자체가 뭐 몇 년 안에 되든 몇십 년에 되든 앞으로 다 바뀔 것이다. 차례차례 바뀔 것이다. 근데 현대차 제일 수혜를 많이 보겠죠.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현재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일봉 상태를 잘 보시면은 역시 행보 등락 요거 제가 선 그는 거 있죠. 이게 17만 원대네요. 17만 원대가 매수권도 되는 것이고 손절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17만 원으로 내려가면 손절했다가 회복하면 재매수 5일 매매가 좋겠고요. 주봉 상태를 잘 보시면 역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같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추가 상승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런 점은 떨어지라고 고사지는데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적정선 15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폭은 있지만 현재 잘 보시면서 일봉에서입니다. 일봉에서 현재 17만 원대 요
지지선에서 거래가 늘거나 심리가 올라오거나 단기 지표가 올라오거나 그러자는 목표치가 20만 원에서 22만 원이 단기 저항대고요. 보통 30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봅니다. 길게는 50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항상 저는 멀리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 라인 때 17만 원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영 전문가님께서는 우리기술과 현대차 이 두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또 정지우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 들어봐야겠죠? 예, 제가 오늘 또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721선 오늘 제 이제 방송 좀 주제가 721선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로 계속 지금 분석을 좀 해드렸죠. 이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도요. 721선 부근에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전기수소차 관련주 이 KC를 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테슬라 쪽에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테슬라 쪽에 디지털 콕핏 반도체를 공급을 이제 내년 연초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앞으로 테슬라 쪽의 판매량이 급증하게 되면 직세주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기업이죠. 제가 해드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태까지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는 미국 기업이 항상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항상 있었죠. 스마트폰, 애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온라인 이제 커머스 시장 이제 확대되면서 아마존닷컴, 아마존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구글, 유튜브 이제 시대가 오면서 또 구글이 이제 중심에 있고요. 그만큼 항상 이 산업혁명이 이어질 때는 미국 기업이 주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전기수소차 시대가 오고 있죠.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이 20% 이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2, 3년 안에 이제 배터리 내재와 함께 전기차 판매를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를 판매를 굉장히 확대하겠다. 대량 생산에 나서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간에 테슬라 배터리 대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뭐 얘기들도 나오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도 이 내연기관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미국에서 폭발적인 자동차 시장 성장이 좀 이뤄졌죠. 이 전기차를 대량 생산에 앞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관련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KC를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KC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을 역시 최근 들어 점상한가로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지권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십자선 전환신호 나오고 10월 달에 한번 강한 랠리가 나왔죠. 제가 이제 721선 터치하는 순간 좀 더 또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인데요. 다시 지난주 주 후반에 터치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이 나타났죠. 5일선 주식은 첫 회복될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매수가 같은 경우는 한 1,100원대 한 중반대 정도 그 부분이 역시 중요한 1,200원대 부분에서 1,200원대 중반대 부분을 중요한 매수권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차트가 굉장히 이쁘죠. 제가 항상 차트가 굉장히 이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요. 바닥권에 있을 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요. MACD가 상승 화살표가 나오고요.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고요. 장기 이제 100개월 이평선 한 번도 돌파했던 적이 없는 100개월 이평선을 장기 평선을 이제 막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이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트 속에서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차트가 이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투자 공고 종목 재지정 여부도 완벽히 해제가 되기 때문에 과열 이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저항권 같은 경우는 1,100원대, 1,600원대 한 중반대에서부터 1,700원대 중반대 이 부분을 좀 저항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요. 이전 저점 부근 721선 부근이죠. 이 1,100원대 초반대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C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ABL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이중항체 플랫폼 대규모 기술 수출 추진을 이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글로벌 제약사 6곳하고 실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일단은 대규모 플랫폼, 신약 개발 플랫폼을 또 수출을 하다 보니까 4조 7천억 가까이 잭팟을 터뜨렸죠. 그래서 앞으로 성공 실패는 이 신약 개발 플랫폼에 달렸다. 이런 얘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쪽에 재료도 있죠. 1개월 만에 미 FDA에서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1개월 만에 이제 임상 1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상반기쯤에 임상 2상, 3상 동시 진행해서 완료하겠다. 이런 좀 거대한 포부를 좀 밝혔는데요. 고무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 100% 사멸됐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동물 임상에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 이 변이, 5종의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 실질적으로 또 예방 효과, 방광기도 5배 가까이 또
굉장히 크다, 반감기도 길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일상에 성공하게 되면 또 굉장히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겹이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박스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박스권 하단 추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지난주 5일선 첫 회복되는 구간이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5일선 회복 안착을 하게 되면 일봉상 쓰리바닥 양선색의 적산병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차트 굉장히 이쁘게 돌아가는 거죠. 이 하단 추세 부분을 중요한 지지권,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9,000원대 초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 추세 저항권은 38,000원에서 39,000원 정도 그 상단 추세 부분, 이 부분을 저항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고요. 대신 저 상단 추세 돌파하면 추가 반등을 노리는 거고요. 반대로 이 하단 추세가 이탈되게 되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하는 거죠. 대신 이 기업은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연기금 쪽에서 누적 4개월 동안 110만 주, 104만 주,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대량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ABL 바이오, 연기금 쪽에 수급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수가 같은 경우는 3만 원대에서 3만 1,000원 사이 부분을 매수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지호 전문가님 테슬라 관련주 KC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ABL 바이오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실 투자가 참 어려운데요. 연휴 동안 편안한 시간 보내시라고 저희가 고민을 좀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MTNW와 MTNW 홈페이지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도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밴드에 들어가셔서 정지호 전문가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보다 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추석!